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3년째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지방의 인구 감소와 미분양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여파로 올해 종부세 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올해 공시지가 하락폭이 예상보다 큰 탓에 조 단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의 탄력을 받아 서울 강북권의 노원구 일대 노후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계동에 이어 하계동과 월계동 일대의 2만 6천 가구들이 정비 사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전국에 소나기성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성 장맛비의 특징은 한 장소에 좁은 구역에 퍼부었다가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또 퍼붓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시기보다 이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 정보 자주 체크하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내내 좀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분도 조금 우중충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만큼은 화창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는 흐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고민은 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마철이긴 하지만 투자가 뭐 어떤 장마철, 겨울철, 여름철 뭐 따지나요? 그런 거 없죠. 각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적시 해야 되는 것이 투자고 우리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돈이 늘고 경기가 나쁠 때는 국가가 경기 살린다고 돈을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점점 돈은 더 많고 부채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늘어나는 돈은 급여 상승 가지고는 절대 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급여 이외의 재산을 늘려야만 되는 거예요. 늘리면 좋은 게 아니고요. 늘려야 되는 게 못 늘리면은 중간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잘 늘리는 것이 말 그대로 내가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시험으로 친다 하면은 반에서 그냥 50점. 재산이 늘어나는 것, 투자를 해서 재산이 늘어나야 50점입니다. 거기서 남들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뭐 50등이 아니라 40등, 30등, 20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놔두고 또 이건 뭐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고.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머릿속에 아파트 하나 딱 그것만 가지고 가시지 말고요. 다양성을 가지시고 시대 상황에 잘 맞추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는 비록 장마철이지만 투자의 날씨는 장마철이 오지 않도록 저희 언제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내 인생 전반에 장마철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료 세미나 기회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2차례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투자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뭘 사야 되나? 그다음에 또 언제 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사냐, 뭘 사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답은 그래요. 언제 살 거냐? 그거는 시기가 없어요. 돈이 생기는 적시예요. 그러니까 뭘 살 거냐?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걸 막 무조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두 분 세미나 할 때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바로 내일도 진행이 되고요. 주중에는 시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토요일에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직접 좀 만나봐야겠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지금 그 아파트 갈아타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은행 현대 아파트를 자가로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서 네. 지금 그 월계동 그 미미삼 아, 그 단지랑 네. 그 청량리의 현대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의 현대 아파트인데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거주보다는 투자의 가치를 좀 크게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게 이 월계동의 미미삼 아파트 그리고 청량리동의 현대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똘똘한 네. 한 채 갈아타기 전략을 좀 세워봐도 되는 시기인지 대표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청량리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네. 청량리 쪽에 있는 현대나 또 월계 쪽에 있는 미미삼이나 그 두 가지를 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미미삼은 워낙 지금 뭐 그 정밀 진단도 통과했다 그러고 지금 그쪽도 개발 계획이 많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매물인데 네, 지금 뭐 금리가 그래도 조금씩 낮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금도 조금 더 모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현대는 사실은 뭐 미미삼만큼 뭐 아파트 자체의 개발 호재는 없는데 뭐 청량리역에 거의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 네. 동네 호재가 있고 또 네. 거기에 그 뭐 금매에 나온 예, 들립니다. 네. 예, 그렇군요. 금매 나온 건들이 있어서 네. 그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좋아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물건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달라요. 왜냐면은 일단은 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면 말이에요. 세월이 처음에 생길 때는 다 신축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줘요. 네. 예. 그런데 이 재건축 무드로 보면은 미미삼이라는 미미삼 쪽은 재건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잘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용적이익률이 낮기 때문이죠. 네. 저층 아파트고 그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서 충분히 그 세대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재건축을 바라보면 얘가 당연히
기대치가 큰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가격도 재건축을 바라보면은 현대보다는 미미삼이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평수다. 그럼 미미삼이 당연히 더 비싸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나는 이걸 구입을 해서 나는 나중에 새 집으로 가야 돼.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미미삼이에요. 네. 현대는 새 집으로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미삼 쪽이 할 거고, 그다음에 거주를 본다면은 만약에 이게 신축이 돼서 입주 후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 전에 거주를 본다면은 당연히 현대 쪽이 저렴하고 커요. 미미삼보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어디서 결정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님이 나는 거주에 중심을 줄 거야. 나중에 재건축은 크게 중심이 없어. 둘 다 되면 좋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은 불편하지만 난 그래도 신축이 나중에 되는 게 좋아. 진행되고 있는 게 좋아. 이 두 가지를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가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어떤 재산 정식이라든가 미래 방향을 기대한다면은 당연히 미미삼 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청량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변이 다 무조건 더 많이 비싸다.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석계역보다는 청량리역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중심 지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아무리 강남이라도 아무리 용산이라도 아무리 어디라도 물건 자체가 그렇게 돈이 안 되는 물건은 그렇게 뭐 기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 뭐 조금 내리고 어쩌고 했을 때는 미성, 3호 이쪽을 저는 추천드린다. 두 개 중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매수를 언제 할 거냐? 매수를. 근데 매수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부터냐면은 얘는 지역적으로 뒤에 가려져 있고 중랑천이긴 하지만은 가려져 있고 얘가 지금 몇 평대 혹시 보셨어요? 거기 제일 넓은 게 26평이었나? 그거 보고 뭐라고요? 제일 어떤 거요? 제일 큰 평수 제일 큰 거 봤는데 23평. 예, 23평. 얘가 거의 뭐 9억, 10억 가까이 갔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이거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절대 사지 말라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님처럼 제가 방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1년에 몇 번씩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하나 산다면은 미미삼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기본적인 건데 과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미미삼을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왜? 높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나 사업성을 봤었을 때 23평을 구입하면은 그 가격이 얼마가 됐던 나중에 새롭게 신축이 됐었을 때 똑같은 23평 신축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돈은 거의 안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 동네 23평이 신축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것이 10억 훌쩍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9억씩 10억씩 주고 사봐야 남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좀 떨어졌. 지금은 거의 뭐 한 7억대 뭐 중반이나 뭐 얼마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이 떨어지는 비율이 한 25%는 더 떨어져야 되고 한 30% 정도 최고점 대비 이건 딱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30%에 근접한다면 그때부터는 건매물 위주로 10% 이상은 더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건매물 위주로 구입을 한다면은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입을 한다면은 미미삼을 건매물 위주로 하나씩 구입을 해라. 그러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이 상황하고 비추어 봤었을 때
크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1, 2년, 3, 4년 보는 게 장기적으로 볼 거잖아요. 그죠? 재건축이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큰 무리 없이 가는데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예. 네. 됐나요? 그러면 예, 예. 아, 또, 예.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예. 사실 그 미미삼 그 20평대가 네. 지금 제가 있는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지금 있는 아파트가 어딘데요? 그 성남 현대. 예, 은행 현대 아파트입니다. 은행 현대가 말이에요. 그거 예. 맨 처음 생겨날 때 아마 시청자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복정동 그쪽에 복정동 그 앞에 뭡니까? 그 법원 앞쪽에 있는 거기가 전부 천이었어요. 천. 네. 은행 주공 위에 있는 그 남한 산성 쪽에서 계곡을 타고 물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게 전부 천이었는데 그걸 다 복개를 하고 덮은 거예요. 아, 예. 덮었고 그 남한 산성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네. 그 산 그때 당시에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어서 더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그 주민들 통해 갖고 어쩌지 다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데요. 네. 이제는 성남도 재개발되고 신축되고 기타 등등이 다 되기 때문에 역으로 보나 기타 등등으로 보나 그 현대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 그걸 떠나서 가격 차이는 별로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신 거기가 조금 더 평수가 크겠죠, 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30평대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성남 가격이 강북 가격보다 더 비싸다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격 네.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현대 아파트가 그렇게 선호되는 건 아니니 정리하고 가는 건 맞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방향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나 그리고 그 두 개의 아파트 좀 분석해 드렸는데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미미삼 아파트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임장 가보셔서 더 좋은 층, 좋은 향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1대1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기요. 네. 지금 제가 현금 한 2억 초반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이 자금으로 개발 예정지 금매로 매매 가능할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제가 대출 한 3억 해서 대출해서 3억 정도로 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거주는 제가 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월세 주고 제가 다른 곳에 거주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까지 활용해서 총 좀 여유 자금으로 생각하시는 돈이 3억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이 3억으로 개발 예정지에 좀 금매로 나온 것들을 살 수 있는지 내가 거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투자로만 접근해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풀어갈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런 상담은 상당히 방송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세요. 부족한 네. 분야는 제가 따로 제가 네.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드리든지 더 채워드릴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하냐라는 거든. 왜? 물론 돈 벌려고 하죠. 네. 돈 벌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이거를 노후 목적이냐 네. 아니면 단순한 어떤 자산 정식이냐 네. 아니면 무슨 생활비 목적이냐 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정해져야 돼요. 아니면 뭐 자녀 뭐 이걸 생각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정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선 여쭤보면 우리 시청자분님은 이런 투자를 개발지에 하겠다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본인요. 거주 목적도 있고요. 네.
그 이제 분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상기 거주 신도시 같은 목적이 경우는 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세월이 너무 한 10년 정도 네. 오래 걸리고 해서 네. 그냥 지금 시점이 금매 같은 게 자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좋은 지역에 이렇게 이제 그 좋은 물건이 있으면 금매로 잡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아, 그러면은 하나 더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다시 또 설명할 게 늘었거든요. 네, 시청자분님 그럼 이걸 건매를 샀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서 사실 건가요? 살 수도 있고요. 돈을 아.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 기간을 얼마로 보세요? 투자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예. 아무튼 이게 금매로 제가 좋은 오케이. 기회가 돼서 금매를 잡게 되면은 또 경기가 좋아지거나 여기가 개발이 네. 추진이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때 제가 오케이. 더 여력이 돼서 분담금을 제가 더 충당할 능력이 네. 되면은 더 끌고 가서 네. 네, 네. 다 가능해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우선 이제 풀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가 분양을 했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3기 신도시 같은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청약 통장이 혹시 민영은 가점제고 그렇죠. 공공 분양은 청약의 인정 금액이 얼마나 불입이 돼 있는지 네. 그걸 했었을 때 어느 쪽이든 최신 아버님은 3기 신도시의 당첨 확률은 높은가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 청약에 몇 년이나 불입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매달 10만 원씩 했어요? 네, 네. 10년 정도.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네, 그래서요. 근데 제가 어떤 결론은 네. 분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네. 무조건 분양을 받는 게 맞아요. 아, 그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3기 신도시처럼 특별히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는 네. 원래 그 땅이 토지가 네. 쓸모없는 주택지가 아니라 주로 뭐 잡종지, 뭐 논밭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뭐 저 같은 어떤 민간 업체가 들어가서 개발을 해버리면은 땅값이 폭등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네.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택지 개발을 하거든요. 네. 뭐 대장동이라든가 신도시랑 이게 다 택지 개발인데 그런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게 전체의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네. 신도시라는 게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땅을 사고 또 보상을 해주면서 수용을 해버려요. 네, 네. 그럼 그 땅 갖고 있는 사람은 팔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수용당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그 땅값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땅을 딱 밀어 놓으면은 이제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딱 용도 변경을 해 놓으면 이 땅값은 주변 땅값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큼 높은 가격에 국가가 다른 뭐 LG든 삼성이든 이런 건설업체한테 높은 가격에 땅을 팔지는 않아요. 네. 조성 원가에서 기본적인 경비 요거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만 해서 팔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보다 저렴하게 팔아요. 네. 그럼 그걸 분양을 받은 땅을 분양받은 건설 회사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높여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심한 경우는 주변 시세의 절반 또는 3분의 2 가격에 분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거의. 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할 때 초창기에 분양을 할 때 30평대가 분양가가 4억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죠? 그죠? 그게 청약이에요. 그래서 네. 청약이라는 전략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도 예를 들어 주변이 10억인데 얘는 6억이다, 7억이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네, 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잔금 치르면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해라. 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경우는 급하게 급매물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 없다. 기다려라. 아, 기다려라. 그러니까 청약 전략을 가져가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네.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청약은 25년, 26년 가까이까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아, 20 본청약. 예, 예. 그럼요. 이 입주가 2026년 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9년까지 다 입주예요. 짧아요. 네네. 그게 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10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땅 밀어갖고 지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재개발이 이거하고는 틀려요. 예, 예. 이런 쪽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민들 동의하고 뭐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3기 신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전략이 1번이다. 네. 이걸 가져가면서 지금 보니까 말씀 들어보면 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서 기다려라. 진짜 급매물이 눈에 번쩍 띄는 게 나오면 그거는 살도 되지만 네. 그렇기 전에는 무시해버려라. 왜? 아. 나는 믿는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네. 그 전략으로 가세요. 아, 그래요. 그 전략으로 가고 3기 신도시 청약을 뭐 앞으로도 3, 4년 동안 계속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넣고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 되어 가지고 다시 이런 물건을 사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아파트가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자마자 바로 수직 낙하를 해갖고 막 반토막 나고 그러질 않아요. 네네. 옛날에도 그렇게 2007년도도 그랬거든요. 2007년도에 아파트가 전 고점이에요. 네네.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툭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이 금융위기 지나면서 다시 회복해요. 네네. 거의 전 고점 가까이까지 회복을 해요. 아, 그러면 2007년하고 09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10%도 안 떨어져요. 5%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떨어지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음, 계속 완만하게 언제까지? 14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방송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설명했어요. 몇 년 전부터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거 떨어집니다.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게 되면은 최소 4, 5년은 바라봐야 되는데 네. 제가 2020년이나 21년이나 이런 때는 가격이 올라가도 사면 올라는 가지만 그거 못 판다. 네. 내가 팔 때 되면은 결국에는 손익이 없다. 이래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매수식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때 네네. 떨어지면 바로 낙하가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갑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네. 제가 방송했던 자료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올라가더라도 이게 전 고점 그걸 넘어서긴 힘든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 고점인데 22년도 떨어졌다가 지금 23년 다시 반등하잖아요. 네. 그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음, 이게 정부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얘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믿기 때문에 부동산을 한꺼번에 낙하해가 떨어져 보면 죽어버리니까 살짝 떨어지라고 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네. 막 그러니까 마음에 막 서둘러서 이거 나는 이러면 어떡하냐 지금 기회 아니면 없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그런 마음이. 네. 그래 이거 아니면 뭐 언젠가 또 다른 것도 있겠지. 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청약이 1번. 네. 그러면서도 서서히 원래도 너무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보면서 급매물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정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급하게 급매를 찾지 말자라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의 좀 변화를 일러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는 한 2억 정도 가지고, 네. 어디 뭐 재개발이나 뭐 이런 데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순수하게 네네. 투자만 좀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관심 있게 보셨던 지역이 좀 있을까요? 지역은 뭐 용산이나 네. 또, 뭐 노량진 아니면은 뭐 성수 뭐 그쪽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서울의 핵심 지역이죠. 용산이나 노량진, 성수 쪽에서 여유자금 2억으로 내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거주는 하지 않고 순수 투자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그 이유랄까요? 원인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선두로 가신 분들이 옆에 계셔가지고. 먼저 누군가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사람들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한 6년 하고 한 분은 한 4년 안쪽. 6년, 4년. 안쪽. 예, 예. 좋아요. 6년 전, 4년 전에 구입을 하셨다면은 네. 이거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 예.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재개발 같은 것은 정비 사업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네. 정비 사업은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걸 보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방송을 봐야 제가 그래프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럼 우리가 혼자 상상을 하세요. 네네. 가격이 쭉 올라가요. 네. 올라갔다가 또 내리기도 해요. 네. 그런데 종전 가격만큼 내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올라가요. 네네. 또 내려요. 이런 과정이 반복해서 우리는 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게 이 가격이 내린다 오른다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예. 지금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고 있어요. 네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가격을 쭉 올라갈 때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되기 위한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쭉 올라가면 얘든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쭉 내려가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파트는 언제 사야 돼요? 떨어졌을 때. 충분히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 그렇죠? 네네. 거의 저점 부근 가까이 갔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적어도 종전에 같으면은 07년도에서 014년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11년, 12년 이때 한 3, 4년 이상 조정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급매물 위주로 사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네네네. 지금은 1년 6개월이잖아요. 네. 1년 6개월 조정받고 재개발 지역에 급매물이 그 바닥 물건에 가까이 있는 가격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급매물로 나오기도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산다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라는 것은 두 번째고요. 예. 첫 번째가 아니라 언제 구입을 할까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마인드를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 마인드가 네네. 뭐냐면은 이런 정비 사업은 일단 투자를 하고 1, 2년, 3, 4년 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네. 그럼 한번 들어가면은 어떤 지역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팔아요. 네. 재개발도 일정한 기간 되면은 못 팔아요. 좀 관리 네. 처분 되면은 또 네네네. 뭐 그 모아주택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어떤 그 기준일이 있어요. 그 기준일이 지나버리면 못 파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물건을 갖고 있다 보면은 올라가면은 또 팔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을 지나보면 어쩔 수 없이 입주할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이 돈은 길게 잡아서 10년 이상 없어도 되는 돈이냐. 네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재개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나는 모아주택 쪽으로 접근을 할 거냐. 네. 재개발로 접근할 돈은 돼요. 네. 돈은 그걸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할 거냐. 음. 그것이 일단은 또 정해져야 되고요. 음.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지역으로 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나는 저기 사놔놨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난 나중에 그 집에 살 거야. 내가 사는 목적이야. 알고 계세요? 저는 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주할 게 아니라면은 네네. 어느 동네에 투자를 하든 가장 돈 많이 벌면 돼요. 네, 그렇죠. 맞죠? 네네. 그럼 제가 이제 한남 뉴타운 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제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종전에 제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이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어디를 권해드렸냐 하면은 신길 뉴타운을 사줬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근데 신길 뉴타운에는 다른 사람 가면은 이 동네 달동네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용산 가려고 하고 강남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을 대충 수익률 계산하면은 투자 금액이 1억을 했다. 네. 그러면은 남는 것이 10억 이상 남았어요. 음. 근데 용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투자 금액이 4억, 5억 했다. 네. 그러면 4, 5억 해서 남는 것이 10억인 거예요. 음. 그럼 수익률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 신길은 3억 정도만 해도 아파트 2채 나오게 해줬어요, 제가. 그러셨구나. 근데 네. 결국에는 정말 본인이 투자는 진짜 본인이 중요해요. 네네. 막연하게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돈을 쫓을 거냐. 예. 아니면 나는 대다수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해도 상담을 하다 보면 나 그 동네 싫은데요. 이래요.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동네가 무시하고 돈을 생각한다면은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네네. 지금처럼 어느 동네라고 딱 꼬집으면은 네. 그 동네 안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걸 찾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서두를 거는 아니지만 네. 그 돈으로 급매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네.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그랬을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 오셔야죠. 세미나. 그럼요. 세미나 오셔서 여쭤봐야 또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고 또 많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죠. 네네네. 네. 그렇게 꼭 참고를 하시고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알겠고요. 방송 연결되신 분들은 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릴게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내가 거주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굳이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좀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함께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매주 2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먼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세미나가 그렇습니다. 세미나라는 것이 거의 대다수가 이번 세미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소액 투자 있죠. 소액 투자 이게 뭐 한 5천에서 한 2억 뭐 이 정도 될 텐데 이런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수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을 읽자. 흐름이 일단 읽어줘야지. 그리고 나서 각 개별적으로 개별성이 존재해요. 왜냐?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이가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내가 어떤 목적이냐. 이게 노후 목적이냐 아니면 내 집 마련 목적이냐 뭐 똑같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도 다 달라요. 이런 것이. 이런 것들 개별성을 충분히 따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 이 내용만 하더라도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내용으로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를 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방송이라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는 자세한 이야기들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과 또 이번 주 토요일 2차례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방송의 마무리 시간은 또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볼 수 있는 차동백 대표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현 상황을 좀 분석해보고 또 미래 부동산 시장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보면은 그렇죠. 미국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급증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전망치의 2배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7월 달에 다시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보통 0.25 정도로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안 올릴 거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에 대고. 그렇게 파월하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설사 그렇게 신문이 나와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더 올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바라봐야 된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0.25에서 많으면은 또는 0.5%까지 올릴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면은 한국은 기준금리가 한국은 동결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난번에 그 6월인가요? 그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이 한 차례 정도 더 올리더라도 거기에 감안해서 지금 기준금리 동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차례 더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에서도 한 차례 올린다 해도 0.25일 거야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0.5 올려버리면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또 한 차례 더 올릴 것 같거든요. 올려 안 해.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미국과 금리 차가 2%보다 더 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은요. 과연 안 올려도 될까요? 이 자본 이동이 미국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요걸 보세요. 두 번째는 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한국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종료 후 하반기니까 뭐 올해라고 만약에 종료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용이 부진되고 큰 폭의 경기 둔화가 유발할 작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경기는 코로나 때 경기가 워낙 죽어서 못했던 것이 소비도 못하고 못했잖아요. 그것이 코로나 끝나면서 소비가 되고 여행이 되고 하면서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거 이걸 기저효과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내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으로 바라봤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경기 침체는 올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시기약은. 영국 경제는 어떻게 해요? 경착륙도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경착륙은 비행기가 갑자기 수직 낙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 7%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국이 얼마나 큰 경제 규모입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기 저점을 지나는 중이다. 경기가 우리가 바닥을 지나는 중이다. 이게 반도체가 좀 해보면 좀 더 좋아질 거야.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내수에서는 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아무리 뭐 물가가 좀 내렸니 2.2%대니 하더라도 체감을 못해요 지금. 저도 한번 장바구니 한번 가보면 이마트 한번 가서 사보니까 아이 뭐 몇십만 원은 그냥 훌쩍훌쩍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아직 우리 투자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서울 아파트값 한 달째 오르고 바닥론이 확산됐다. 이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떨어야 된다. 이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 이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책을 쓰는 정책 위반자들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80만 원으로 공급하려고 서울시 전체를 뒤집고 있어요. 용도 뭐 다 풀어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못 오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잘 맞아 떨어져 버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힘들어요. 오히려 못 맞아 떨어져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 신통기역 44곳 6만 가구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총 82곳 곧 이 내역에 뭐예요?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뺏겼으니까요. 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 잡겠다. 거기 핵심이 뭐야? 공급이라는 거죠. 서울시를 다 뒤집는 거죠. 월급이 3분의 1이 월세다. 서울 평균 100만 원이 넘어갔다. 등골회는 무주택자. 결국에는 원룸, 투룸 같은 작은 주택들 또는 오피스텔을 전세 임대차 보증금 제도를 정부가 강제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월세로 돌아가면 갈수록 월세가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훨씬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궁극적으로 다시 전세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지금 이런 물건들이 금매로 떨어져 나오는 물건들 위주로 잘 구입을 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다. 월세도 가능하다. 그럼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은 분명히 지금 우리는 우여곡절을 그리고 있지만 아까 두 번째 분인가요? 세 번째 그분에게 제가 상황 설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썼죠. 왜냐하면 떨어지되 살짝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확 떨어졌다가 완화 정책 쓰니까 다시 반등을 했죠. 여기에 2008년도 9년도 상황하고 지금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보다 종전 가격 21년 가격보다 더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대세적인 상승이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뭔가 갖춰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갭 투자 금액이 너무 작다든가 우리 경기가 너무 좋다든가 아니 물가가 너무 뭔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상황은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의 맞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대내적인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액으로 좀 투자해보고 싶다. 소액 투자에 대해서 계속 좀 궁금해하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 두 번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 세미나를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 구설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죠. 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20여 년 부동산 하면서 바라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결정을 못합니다. 결정 장애를 가져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결정 과정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잘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반드시 읽고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제목으로 세미나합니다. 네, 정말 결정을 잘 하는 게 인생을 살면서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소액이 정말 그 소액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 내일 바로 화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겁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다음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비 소식이 많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꼭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